일단은 이게 5천만 원 송금에 대한 시점이 이게 지금 아직까지 검찰에서는 이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사실 5천만 원 송금에 대한 시점.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제3자 지인을 통해 가지고 문다혜 씨에게 무통장 입금을 한 그 5천만 원 그것을 언제 송금을 했는지 시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윤건영 의원이 그것을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퇴임 이후다. 라고만 얘기했지. 우리 친구 이제 조국이 약간은 이제 뭐랄까요? 범인은 특정해 줬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양산 그 자택 앞에 극우 시대 때문에 은행을 못 갔다. 은행을 못 가서? 그러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딱 시점이 특정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가 되고 이게 이제 뭐 우리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공직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고 퇴임 이후에 마지막으로 재산 신고를 하거든요. 하죠. 마지막 이제 뭐랄까요? 뭐 좀 속된 말로 한번 털고 가는 의미에서 재산 신고를 하는데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죠. 우리 내 친구 조국이 시점을 특정해 줬으니까 그럼 그때 과연 현금을 가지고 있었나 하고 찾아봤더니 없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에 보면 현금이 없습니다. 현금이 없죠. 예금은 있는데 현금은 없어요. 별도 항목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금에서 인출을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이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현금 5천만 원을 출금하는 것도 입금하는 것도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꾸 또 뭐 그런 보도에 나오면 댓글에 나는 맨날 한다. 그리고 뭐 그런 심부름 자주 했다. 그게 뭐가 어렵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분들 만약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분들은 좀 대단히 주의해야 될 분들이다. 그러니까 뭔가 검찰 혹은 국세청의 수사 대상이 검사 대상이 되어야 될 분들이에요. 그 FAU에서 금방 알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시청자분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본인의 삶에서 은행에 가서 현금 5천만 원을 뽑거나 아니면 입금했거나 하신 기억 있으십니까? 한번 있으신 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십시오. 수표 아닙니다. 수표 아니고 현금입니다. 현금. 저는 없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이거 거짓말 아니고 살아오면서 현금 5천만 원 입금 또는 출금해 본 적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이건 뭐 다 저희 가족 모두 다일 것 같은데 이만큼 힘들어요. 기왕이 말씀 나온 김에 현금 입금 출금이 어렵다는 사례를 제가 한 분만 더 예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요? 네. 여러분 그 지금 당장 구글에 이재명 현금 입금 이거 한번 그 타이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현금 왜 그러냐면 간략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여차저차한 사유로 현금을 3억 2,500만 원 가지고 있다고 신고한 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면 한 10분, 20분, 30분이 필요한데 일단 그런 사실이 있었고 제가 계속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리고 내지는 몇몇 언론에서 야 도대체 공직자가 현금 3억 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대선 출마를 앞두고 이 3억 2,500을 입금을 합니다. 그 주식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금입니다. 현금. 그리고 제가 그것에 관한 정보를 상당히 세밀한 정보를 가지고도 있고 지금 가지고도 있고 하지만 언론 보도에 근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금 1억인가 될 거예요. 현금 1억 원을 입금하기 위해서 007 작전을 펴니다. 약간의 과장을 하면 제가 007 작전이라고 한 이유는 현금 1억 원을 입금하기 위해서 경기도청 직원 4명이 동원됩니다. 공무원 4명이 동원돼서 뭐라고 하냐면 간략간략히 제가 중간중간 하면 야 순회동에 가서 공무원이 공무원더라. 이때 공무원 2 하는 건 배모 씨입니다. 지금 이제 재판받고 있는 배모 씨가 전화해서 야 지금 순회동 가서 순회동이라 하면 이재명 대표의 자택에 가서 현금을 가져와서
경기 수원도청 앞에 있는 경기도청 앞에 있는 농협에 가서 입금을 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전화 받는 사람이 뭐라고 하죠. 아, 그게 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가능할까요? 했더니 야, 다 이야기 됐어. 이때 이야기 됐다 하면 그 농협과 이야기 됐으니까 업무 시간 끝나고 창구 업무 시간 끝나고 창구 업무가 3시까지인가요? 3시 끝나고 가도 된다. 가도 된다가 아니라 가서 해라. 가서 해라. 네. 이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드리려는 건 5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입금하려면 은행 직원의 익스큐즈가 양해가 있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입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민주당 주변에서는 그것도 이제 요직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일들이 많은지 지금 한번 FIU라는 이런 사례 한 번만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 제가 국세청 직원들에게 무슨 자랑 아닌 자랑을 한번 들은 적이 있냐면 이 FIU를 통한 고객 확인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고객 확인 제도. CDD라고 합니다. 네. 커스터머 듀 딜리전스라는 제도인데요. 이걸 통해서 재벌들 비자금 사건을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발굴해내서 그 비자금에 대한 과세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걸 한번 들었거든요. 네. 이게 이른바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1,000만 원 이상을 현금 입금 출금할 때 필요한 것이 고객 현금 거래 보고제 제도이고 이건 CTR이라는 제도이고 고객 확인 제도 CDD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커스터머 듀 딜리전스라고 해서 이것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건 한 단계 더 높은 겁니다.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서 은행 창구 직원이 현금을 들고 온 김정숙 여사 친구에게 뭘 요구할 수 있냐면 실제 소유자, 이 돈이 누구 것인지,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왜 5천만 원을 딸한테 보내려고 하느냐, 문다혜한테 보내려고 하느냐, 그리고 자금의 원천, 이 자금이 도대체 네 5천만 원 도대체 어디서 구했냐, 이걸 물을 수 있고 그걸 보고토록 하는 제도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친구는 자꾸 이제 조국이 우리가 돈 세탁하려는데 무슨 김정숙이라는 실명을 쓸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김정숙이라는 이름 실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유추가 가능한 거고요. 이건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당시 쓰지 않고서는 그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게 있을 거라는 거고, 저는 지금 기왕에 하나 이제 몇몇 언론들에서 또 이제 민주당 측 반론이 뭐냐면, 야, 우리가 왜 문다혜한테 입금을 했겠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문다혜에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 이제 나와서 민주당 측 패널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현금 주면 되지 왜 우리가 위험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험하게 은행에 입금을 하려고 했겠냐. 한번 여러분들도 답이 생각나시죠? 그런 반론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어떤 거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다혜 씨가 5천만 원 이상을 지금 거래하는데 필요를 해. 예를 들어 뭐 볼까요?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 누군가로부터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 이럴 때 먼저 웃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기자님한테 뭐 부동산을 하나 사려고 해요. 그런데 가서 현금 5천만 원을 들고 가.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황당하죠. 얘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사전에 그런 정보가 있어. 지금 내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야. 그런데 갔더니 매매 대금을 받으려고 갔더니 현금을 가지고 왔어. 궁극지 가방으로? 이게 만약에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돈이지? 부동산 거래를 할 땐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입회하잖아요. 쳐다보는 눈이 몇입니까? 공인중개사 있지. 거래 상대방이 있지. 그렇죠. 뭐 또 사무실에 또 누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최소 2명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 소문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나저나 부동산 거래하는데 현금 5천만 원 들고 가면 그렇죠.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현금 5천만 원을 왜 민주당 측은 그런 것도 이제 떳떳하게 그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하면 그렇게 낯이 두꺼워질 수 있는지. 현금 5천만 원 우리가 그냥 딸한테 주지 왜 입금하려고 했겠냐. 그럼 지들이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이죠. 상식적으로. 그건 문다에게 어떤 거래가 필요한데 그걸 한 번은 뭡니까? 이른바
지하에 있는 자금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그와 같은 거래를 했을 거다라는 걸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했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그게 맞는 얘기죠. 그렇죠.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현금 5천만 원 이상의 거래. 뭐 차를 살 때도 필요하겠죠. 제가 뭐 한번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면 G90이라는 차를 산다. 뭐 네. 8천만 원이 아니라 요즘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90이 뭐예요? 제네시스 G90. 특정 상품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G90을 살려고 하면 뭐 1억 정도 된다고 해보자고요. G90. 역시 이것도 그러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를 살려고 할 때도 야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영업사원이 나한테 이제 차를 살려고 온다. 그런데 차 대금으로 현금 5천만 원을 들고 와봐. 그 무슨 개망신이냐고요. 개망신이죠. 그러지 않으려면 한 번쯤은 계좌를 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금 5천만 원을 띄울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김정숙 여사의 친구가 필요했을 거다. 일단은 5천만 원 송금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실명제는 위반이 인 거죠. 한번 제가 그걸 금융실명제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그렇죠. 이런 부분은 있겠죠. 김정숙 여사의 돈인데 김정숙 여사의 친구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건 조금 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조금 있지 않나. 소지가 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본원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고객 확인 제도, 네. 뭐 CDD라든가 CTR이든가 이런 것으로서 상당히 위험 거래로 포착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걸 몰랐을까 여사께서 혹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거래가 과연 이거 한 번뿐이었을까? 네. 그런데 전 궁금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산 신고에 보면 5천만 원이 아닌 현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런데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온 것도 없잖아요. 네. 일단 재산 신고 내역에 보면 네. 없잖아요. 네. 출금하고 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이 돈의 출처가 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이 아닙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일부의 추측에 의하면 과거 김정숙 여사께서 옷을 살 때 관봉권이 동원됐다. 그런 의혹들이 있죠. 그 의혹이 아니라 사실 확인된 것으로 아는데 관봉권 사실 확인이라기보다는 그런 증언들이 있었죠. 관봉권에 대한 얘기들은 있죠. 예. 제가 알기로 이제 구매처에 관봉권을 줬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증언들은 그걸로 있었던 지불을 것으로 했다고. 압니다. 예. 그런 것들로 미루어 추정컨대 일부 특활비가 전용된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봉권으로 지불한 것은 이렇게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건 없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식의 추측도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일부 이제 저한테 매번 디스를 하셨던 홍준표 시장께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한마디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시비를 터냐. 이렇게 하셨던데 보니까 이제 본인에게 이제 과거 경험이 있잖아요. 특수활동비 남은 것을 이제 배우자에게 주고 본인 배우자에게 주고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렇게도 말씀하셨던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한 번만 이 민주당 측의 내로남불을 한 번만 좀 지적해보고 싶은 게 오늘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감옥 가면 좋겠지만 딸 살림 보태준 거 수사는 꼴잡이라고. 네. 꼴잡이 뭡니까? 경상도 방언이라고 그런 말을 하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특활비와 관련해서 금액이 작다 이런 것까지 수사해야 되냐. 제가 홍준표 시장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 민주당 측 패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검찰의 특수활동비 이걸 가지고 뉴스타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관련되어져서 이 여러 언론들 제가 알기로 경향신문, MBC 이런 곳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집중적으로 문제됐던 게 뭐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네.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장흥지청은 검사실 2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개월간 매달 69,800원씩 총 55만 8,400원의 렌탈비를 지출했다. 이걸 뉴스타파와 5개 언론사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의 취재 결과 55만 8,400원의 렌탈비의 출처는 특활비 예산으로 밝혀졌다. 이게 제가 알기로 10번, 20번 제3, 제4되고 이걸 또 언론에 나와서 민주당 측 국회의원들이 하고 했었는데 네. 55만 8천 원을 가지고 문제 삼았던 분들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금액이 작다라고 하면 이거 제가 좀 민망해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런 문제 제기 한번 해볼게요. 55만 8,400원이 이 뭡니까? 공기청정기 렌탈비거든요. 네. 검찰청 그러니까 어떤 사무실에 이거 검찰 업무를 위해서 쓰였습니까? 아니, 개인적인 용도로 쓰였습니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검찰 업무에 쓰인 거죠. 네. 맞죠, 여러분은? 네. 55만 8,400원 웃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검찰의 업무를 위해서 쓰인 거죠. 그런데 이걸 뭐 굳이 따져보자면 특수활동비로 지출했느냐 아니면 뭐 이 정도면 뭐가 될까요? 뭐 복리후생비라든가 그렇죠. 복리후생비라든가 지급수수료 네. 뭐 이렇게 내면 되는 건데 이거 회계사들에게서는 계정 재분류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비교해 보건데 여러분 아드님께서 엄마 나 수학 참고서 하나 사기 위해서 5만 원만 주세요 해가지고 그걸 영어 참고서 사는데 샀어.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야 이 XX야 너 이 자식아 수학 참고서 산다고 해놓고 이거 가지고 영어 참고서 사? 지금 이게 말이 돼? 전 안 그랬어요. 네. 라고 하는 게 지금 뉴스타파의 시각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야, 너 말을 하지. 그럼 왜 이거 가지고 영어 책 샀어? 영어 책 사겠다고 5만 원 달라고 하면 내가 더 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끝날 문제거든요. 그런데 뉴스타파는 이거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3개 언론사와 반대입니까? 5개 언론사와 3개 시민단체. 이거 대대적으로 자기들이 자랑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럴 일이냐고요.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하면 이 돈은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이게 또 저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또 언급하기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전용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구속되고 기소되고 했더만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보복입니까? 그리고 저 쭉 한번 읽어봤어요. 박근혜 대통령 사례 때 쭉 어떻게 민주당이 대응했는지. 제 기억에 의존한 겁니다만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세금인데 이렇게 사적 전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중대범죄이다. 민주당 말이지만 저는 뭐 공감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뭐 아직 김정숙 여사가 썼던 5천만 원이 특수활동비라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뭐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저는 출처를 따져서 그것이 만에 하나 맞다면 이건 중대한 문제죠. 중대 범죄로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자꾸 5천만 원 가지고 작다 하는데 작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 뭐 저는 작다라고 해보자고요. 뭐 통 크게 해서 아니 노웅래 의원이 문제된 건 6천만 원입니다. 네. 현금 6천만 원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사람 그러면 6천만 원, 5천만 원 차이도 있고 그 회계사들이 제가 회계사 하는데 감사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회계사이니까 항상 어떤 범위의 숫자를 봐준다 안 봐준다 할 때 이러거든요. 실제 업무 현장 업무에서 뭐라고 하냐면 항상 김경률 회계사가 어떤 회사에 나가서 5천만 원짜리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걸 봐주고 안 봐주려고 한다라면 그것의 실체를 알고 봐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회계사들은. 이게 제가 봐준다 이런 말을 썼는데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회계감사 교과서에서도 나와요. 중요성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일정 금액 미만은 그 패스해도 된다. 제가 봐준다라는 표현 썼는데 예를 들어 제가 삼성전자 나가가지고 계속 10만 원짜리 전표 보고 있으면 이건 이제 정말 이제 뺨 맞을 행동이거든요. 그건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5천만 원 이걸 봐주려고 하면은 알아야 봐준다는 거죠. 항상 이런 표를 쓰거든요. 야, 너 봐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봐주려고 하지 말고 알고서 봐주라. 알아야
나중에 금융감독원에서 우리를 감리 나왔을 때 너 이거 5천만 원 왜 패스했어? 그러면 이러해서 패스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알아야 봐준다. 네. 자꾸 회계 자료를 안 주려고 하는데 대기업에서 일단은 보고서 봐주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좋다 이거예요. 이 5천만 원 넘어갈 수 있다. 전 넘어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다만 이게 뭔지는 알고 넘어가자. 이게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이 될 수 있고 50억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이 5천만 원과 유사하게 계속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이스타항공의 50억이 지금 어디론가 사라졌잖아요. 저는 그것과도 연관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파악을 해야 되고 검찰 입장에서도 봐주기 위해선 또 국민의 시각에서 봐주기 위해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예, 그리고 회계대행 그리고 또 보면 5천만 원이 문다혜 씨 쪽으로 전달된 시점을 보면요, 시점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지만 조국 의원과 윤건영 의원이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참고를 해 보면 얼추 이게 지금 문다혜 씨가 제주도에 있는 주택을 산 시점과 얼추 이렇게 그러네요. 그 시점하고 비슷해요. 저도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유 기자님께서 말씀하다 보니까 거의 일치하네요. 거의 시점이에요. 왜냐면 2022년 7월 달에 맞습니다. 문다혜 씨가 송기인 신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렸죠. 송기인 신부가 소유했던 제주도에 주택을 매입을 하는데 3억 8천만 원에 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윤건영 조국 의원이 이야기했던 5천만 원의 그 송금 시기를 대충 퇴임 이후라고 하니까 요때쯤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명확한 시기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요때쯤에 극우 인사들이 뭐 많이 갔었으니까. 그러면 이 돈이 여기에 쓰였을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쓰였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쓰였다면 제주도 별장이 지금 공유 숙박업소로 지금 등록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불법 공유 숙박업소다라고 하고 검찰 측에서는 별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불법 업소다 아니면 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숙박업소라고 한다고 하면 5천만 원이 넘어가서 이게 지금 검찰이 증명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인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문다혜 씨의 경제 공동체 요 부분의 핵심 요소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